자, 40일. 정말 끔찍했던 전쟁이 드디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침내 평화협상의 막이 오르는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아슬아슬한 평화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 숫자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불과 40일 만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만 3,750명이 넘습니다. 이게 하루에 93명씩 정말 소중한 생명이 쓰러져 갔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만 희생된 게 아니죠. 전쟁에 들어간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미국이 이 40일 동안 쏟아부은 돈만 약 65조 원으로 추정됐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시간으로 따지면 1초에 1,700만 원씩 그냥 태워버린 셈이에요. 양측 모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2주간의 휴전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악관이 현지 시각 4월 11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평화회담이 열릴 거라고 공식 발표했죠.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화에 대한 기대 딱 이틀 갔습니다. 휴전이 시작되자마자 이 협상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휴전이 시작된 지 고작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고요. 이란은 곧바로 이건 명백한 휴전 위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긴장이 순식간에 최고조로 치달았죠. 이스라엘 입장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확고해요.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는 휴전 대상이 아니었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이번 공습이 정당한 군사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란 쪽 이야기는 이거 180도가 다릅니다. 가리바프 의장은 레바논과 모든 저항 세력은 휴전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합의의 1번 조항이었다고 맞받아쳤어요. 애초에 서로 합의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이 휴전, 이거 그냥 이미 깨진 거 아닐까요? 바로 이 딜레마가 협상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레바논 공습은 어쩌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양측이 애초에 무엇에 합의했는지조차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양쪽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우리 10개 항을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는데 미국은 아니, 이란이 우리 15개 항을 수용한 거다 라고 주장해요. 심지어 미국은 이란이 원래 냈던 제안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까지 말하죠.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계약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셈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이 레드라인이라는 거, 이게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건데요. 백악관에게 있어서 그건 바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 국방장관이 한 이 말은 거의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서 직접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사실상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뺏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꽉 막힌 상황을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협상의 결과를 결정지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워가가 딱 3가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첫째, 과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다시 열릴 것인가? 둘째, 이스라엘 레바논 문쟁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셋째, 전쟁 후 재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인가?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 해협이 시원하게 다시 열리면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안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열면 유가는 다시 1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전 세계 물가에 불을 지필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레바논 문제입니다. 월가에서는 딱 잘라 말해요. 이 뇌관이 제거되지 않으면 지금 이 평화는 그냥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이 분쟁을 해결해야만 진짜 평화 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재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금융시장은 벌써부터 평화가 올 거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돈을 걸고 있어요. 한 국내 건설 ETF는 중동에서 대규모 재건 사업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한 달 만에 무려 40%나 급등했죠.
이 협상에 얼마나 큰 돈이 걸려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 나라의 협상이 왜 중동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걸까요? 이건 단순히 중동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요. 약 2,000척의 배가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한국 선박도 26척이나 있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분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숫자가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꽉 막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적대국인 이란과 손을 잡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같이 통행료를 걷자는 정말 파격적인 구상이죠. 심지어 이걸 두고 아름다운 일이 될 거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협상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합의문을 손에 든 채 언제 깨질지 모르는 휴전을 담보로 마주 앉은 미국과 이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 벼랑 끝 협상에서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눈을 깜빡일까요? 중동의 미래 그리고 세계 경제의 운명이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